이거 배웠어. 이거 슬레이트 치는 거 배웠어. 그지? 자. 근데 외행성은 사실 내행성만 알면 원리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외행성 관측이 어려울 거 별로 없다. 그지? 일단 뭐 내행성은 다 알 거라고 보고 얘기를 합시다. 외행성은 지구보다 더 바깥쪽 궤도에서 태양 둘레를 도는 행성들을 이제 외행성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뭐 화성부터 화성, 목성, 토성, 그지? 천왕성, 해왕성까지 쭉 이렇게 있다. 우리는 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시험에는 주로 뭐 화성이 나오고 간혹 목성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원리는 동일하다. 그지?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얘도 내행성과 마찬가지로 일단 뭘 알아? 이각을 알아야 돼. 이각. 그지? 이각. 이각이 뭐라고? 결국 지구와 태양과 지구와 행성이 이루는 각도가 이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이각이 또 왜 중요하냐면 그 이각을 뭘로 나누면 15도로 나누면 너희가 그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지? 여기 이렇게. 자, 요 가운데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림에다 그릴 땐 항상 지구를 여기다 멈춰놓고 그리지만 사실은 지구도 돌고 행성도 도는 거야. 그지? 다만 설명할 때는 매번 이렇게 그려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고정된 위치에 놓고 화성이나 이런 외행성의 위치가 변하는 걸로 설명을 한다 이거지. 그지? 그럼 그때 자, 뭐 내행성하고 동일하다 그랬어? 태양 쪽을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남쪽이니까 여기는 동쪽이 될 거고 이쪽이 서쪽이 되겠지? 그래서 내행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편에 그러니까 화성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면 태양보다 서쪽에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면 태양에 대해서 동쪽에 있는 거다. 그지? 그러면 우리 내행성에서 얘기했죠. 태양보다 서쪽에 있으면 언제 보여? 새벽에 동쪽 하늘 근처에서 보인다. 그지? 다만 이제 외행성은 내행성에 비해서 이각이 좀 크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고 뭐 그게 상대적으로 남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 한 건데. 그지?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요 지점 화성이 여기에 있거나 혹은 여기에 있으면 이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야. 이각이 90도인 지점을 구라고 부르지, 구. 그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여기 이제 서쪽이니까 서쪽에 있는 구다, 서구. 이렇게 되는 거고, 동쪽에 있는 구다, 그래서 동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서구에 있다 그러면 태양에 대해서 서쪽으로 90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태양이 동쪽에서 막 뜨려고 할 때, 그지? 우리 일주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평선을 기준으로 그리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쪽으로 90도 떨어진 곳에 화성이 있다는 얘기야. 해가 뜰 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해 뜰 때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거지, 동쪽 하늘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지? 근데 이제 해가 뜨기 전에는 남쪽과 동쪽 사이니까 그냥 동쪽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지? 남쪽 하늘, 남중한 거지, 남중. 그러니까 화성이 요 서구 위치에 있으면 언제 남중하는 거야? 새벽에 남중하는 거야, 새벽에. 그지? 새벽에 남중. 그럼 동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태양보다 동쪽이니까, 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태양이 이렇게 졌어. 그죠? 그래서 서쪽 하늘에 이제 태양이 막 지려고 할 때, 그거보다 동쪽으로 90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질 때 남중을 하는 거지. 그지? 나머지 이제 그 90도가 아닌 지점에 이제 화성이 존재를 하면, 그때는 누구랑 똑같아? 내행성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시간 볼 수 있는 거야? 이제부터 6시간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부터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럼 언제? 해 뜨기 6시간 전부터 현재까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내행성하고 이제 가장 차이는 뭐냐면 바로 내행성은 이각이 90도까지도 안 되지. 금성의 경우에 48도니까 일정한 각도 이상 안 벌어지는데 지금 외행성은 지금 보면 지금 90도도 있고 한 45도쯤도 있고
제일 중요한 위치가 어디야? 이 반대편. 여기가 뭐야? 충이라고 불러, 충. 자, 충은 이 각으로 따지면 몇 도야? 180도가 되는 지점이야. 그지? 그러니까 태양 반대편에 있으면. 달의 모양으로 따지면 뭐야? 망인 거야, 망. 달이 망으로 보일 때 그 지구 반대편에, 태양 반대편에 있잖아? 똑같다고 보면 되지. 그러면 니네 보름달이 언제 떴어? 저녁 6시에 뜨거든. 그지? 똑같습니다. 만약에 화성이 충의 위치에 있으면 태양의 반대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봐. 여기다 지평선을 그리는 거야. 저녁 6시면 요렇게 지평선을 그려봐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태양이 저녁 6시에 서쪽으로 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동쪽인 거지. 맞아? 그럼 이쪽 방향이 남쪽이 되는 거지. 아니다, 북쪽이구나. 여기가 북쪽이 되고 여기가 남쪽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떠서 지금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진 상황이라고 치면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화성은 동쪽에서 뜨기 시작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얘는 내행성과 달리 외행성은 이렇게 충의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관측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내행성은 한밤중에 절대 관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한밤중에도 관측이, 그러니까 무조건 한밤중에 관측이 가능한 게 아니라 외행성의 경우에 충의 위치가 되면 한밤중에. 니네 한밤중이라 그러면 몇 시야? 12시? 자정이야, 자정. 알겠니? 니네 공부하다가 한밤중 나오면 무조건 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또 이제 패턴이 있다. 중학교 때는 한밤중으로 나오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자정으로 나와. 그죠? 그래서 한밤중 내지는 자정에 관측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게 달로 따진 망이라고 그랬잖아? 밝기도 어때야 돼? 가장 밝아야 돼. 선생님이 좀 이따가 밝기 얘기할 거야, 밝기. 회합주기 얘기한 다음에 그 밝기 얘기할 거거든? 그 자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 그치? 나온다. 그치? 그래서 한밤중에 나머지는 내행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할 게 없고, 단 이제 이런 건 있지. 내행성의 경우에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보였잖아.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 다 보였잖아. 자, 외행성의 위상 변화. 아주 쉬워. 무조건 반달보다 큰 모양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으로만 보여. 외행성은. 알겠지? 자,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이 있는데 초승달 모양의 화성 절대 없습니다. 금음달 모양의 화성 절대. 못 믿겠어. 여기다 해봐. 니네 어차피 얘네들도 태양에 반사된 부분을 지구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화성이 이제 각각 이런 여러 위치에 있을 때 햇빛이 비치는 부분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지구에서 그 방향을 따져봐. 빨리 여기 있어. 지금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바라봤더니 바라보는 부분이 전부 해가 비치고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 해가 비치고 있지? 그래서 무조건 반달보다 큰 모양, 거의 모양으로는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으로만 보인다. 다른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 알겠지?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시직경이라는 말 많이 나오지. 시직경이 뭐지? 지구에서 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크기야. 당연히 뭐하고 관계가 있다? 지구하고 그 행성하고 거리하고 관계가 있지. 그럼 당연히 충의 위치에 있을 때가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충 위치에 있을 때가 시직경이 어떻다? 가장 큰 거야. 그럼 참고로 반대편에 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합이야, 합. 그지? 우리 이 각이 0도인 지점을 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무슨 모양이야? 보름달 모양이다, 당연히. 그지? 근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거든? 시직경이 가장 작은 위치가 되는 거고, 이때는 시직경이 가장 큰 위치가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내행성과 달리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에서 돌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이 다음에 나오는 케플러 법칙에서 나오겠다만, 당연히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려요. 느려.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변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보니까 화성이 충의 위치에 있다 이거야. 그치? 자, 여기 상대적 위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지구하고 화성의 위치 관계가 충이었어. 그지? 충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봐봐. 지구도 움직여. 여기 봐봐라. 지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 90도 공전을 한 거야. 맞지? 선배님 잘 봐야 돼. 지구가 90도 공전을 했단 말이야. 그럼 화성도 90도 공전하면 여기 오겠지. 근데 지구가 90도 공전하는 동안 화성은 공전을 90도를 못해. 그럼 지구가 여기서 여기 오는 동안 화성은 여기서 여기 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화성이 거의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 거야? 요걸 요렇게 돌린다고 하면 동구 위치에 있는 셈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충 다음에 뭐가 돼? 상대적 위치는 동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합이 되고요. 그 다음이 서구가 되고 그 다음이 다시 뭐가 돼? 충.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위치가 변해간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요런 그림이 주어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상대적인 위치가 변해간다. 내 행성은 어떻게 됐었지? 내 행성은 오히려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변해갔지. 반시계 방향으로. 맞아? 그럼 이때 오늘 충이었고 다음번에 다시 충이 될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따로 얘기할게. 뭐라 그래? 회합주기라는 거야. 자, 이거를 공전주기하고 혼동하면 안 돼. 그지? 그러면 선생님 이거 공전주기로 생각해서 지구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그럼 지구 여기 있었고 여기 있으니까 이거 1년 있으면 또 여기 생겼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생각해봐. 얘 느리다 그랬거든? 그럼 지구가 1년 지나서 여기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 화성은 한 바퀴 돌아? 못 돌아. 그러니까 오늘 충이었다고 해서 1년 후에 다시 충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전주기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회합 주기라고 한다. 이제? 맞죠? 그 다음에 니네 내행성하고 나머지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니네 내행성에서 상대적 위치 변할 때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는 천구상에서 위치가 어떻게 변해간다고? 서에서 동으로 변해간다고. 원행? 순행. 그지? 그러면 외행성도 지구, 이 공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순행과 역행이 나타나는 거거든? 뭐, 지구가 빠르든 지구가 느리든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순행과 역행이 나타나는 거라 외행성도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떨 때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천구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얘를 내가 이제 남쪽 하늘을 바라볼 때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인 거야. 오늘 내가 하늘을 봤더니 오늘 화성이 여기 보였네? 며칠 있다 봤더니 화성이 여기 보이는 거야. 같은 시간에 봤더니. 이런 식으로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간에 보이는 화성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죠? 위치가 이렇게 변해간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성의 위치가 변해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거야. 원행? 순행 된다고. 순행. 자, 내행성과 마찬가지로 천구상에서 그 위치가 서에서 동으로 변해가면 이걸 뭐 한다? 순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여기 있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은 화성이 여기 보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천구상에서 화성의 위치가 점점점 동에서 서로 변해가. 그럼 이걸 뭐 한다? 역행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동해. 그러니까 내행성하고 동일하다고. 그러면 내행성에서 순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적경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외행성도 동일한 거야. 순행을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 적경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역행하는 동안에는 적경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그러면 내행성은 상대적 위치로 따졌을 때 어디 부분에서 역행한다 그랬어? 내합 근처에서 역행한다 그랬고 지금 얘기하는 외행성은 어느 부분에서? 충 부근에서 역행을 합니다. 알겠니? 어디 부근? 충 부근. 왜 그런가요? 거기 우리 교재 보면 자세한 그림 나와 있지? 내가 그리기가 너무 복잡해서 어쨌든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돼. 그지? 일단은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문제를 적절하게 잘 풀려면 일단 요걸 기억해두면 이제 충 부분에서 역행한다. 역행하면 적경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때 요거 있지. 요런 식으로 여러 날 동안의 화성 위치를 쭉 이어보면 이때 요거 있죠. 요걸 역행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행하는 거잖아. 역행폭이라고 그래. 역행의 폭. 어? 역행폭이고 이 역행폭은 이게 만약 화성이라고 한다. 목성은 더 멀리 있지. 그지? 지구에서 더 멀리 있는 외행성일수록 이 역행의 폭은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순행과 역행이 바뀌는 지점 있죠, 여기. 요 두 군데.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U. 이제 U라고 부릅니다. U.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지? 일단 이렇게 된다. 순행 역행. 그지? 참고로 여기서는 역행을 하는 거고 여기 있죠. 여기 동구에서 합을 지나서 서구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위치로 따졌을 때 충 근처에서는 역행이잖아. 그럼 상대적 위치가 동구, 합, 서구로 변해가는 동안에는 뭘 하는 거야? 순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뭐 외행성은 내행성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지? 비슷하다라는 거. 다들 먹고 와가지고 3명이 다 그냥 눈들이 풀려가지고 그냥 그지?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요 회합주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회합주기. 그지? 회합주기. 자, 공전주기와는 좀 다르다 그랬지? 상대적 위치가 동일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뭐라고 한다? 회합주기라고 한다. 그지? 그럼 회합주기는 일단 1년은 아니다. 그지?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가 변해가는 게 뭐 때문에? 공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회합주기 한번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좀 있긴 하거든.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다시 그립시다. 깨끗하게 다시 그려서 이게 원래 방송할 때 이렇게 말이 없으면 방송 사고지 3초 이상 말이 없으면 방송 사고래잖아. 그치? 방송 사고 나네. 근데 뭐 내가 뭐 실시간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뭐 까있고 뭐 실시간 방송하면 편집은 하는데 거의 안 하고 좀 정말 쓸데없는 부분만 몇 초씩 잘라버리고 편집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강의하는 거 다 그대로 올려놓는 건데. 그치?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강의 촬영 시스템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래서 조교 도입이 아니라 이게 나스에다가 서버에다 저장해가지고 결석하는 아이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링크를 싹 보내고 이제 비밀번호 쳐야 강의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지?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선생님한테는 너희들이 우선이니까, 그지? 니들 보라고 올려놓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나스가 비싸더라고, 그지? 좀 쓸만하다 싶은 건 한 100만 원 하더라고, 그지? 그래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지? 외장하드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지? 집에 하나 딱 설치해 놓으면 6TB 일단 설치하려고 하고 6TB 그러면은 보통 영상 하나 찍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 1시간짜리 영상 찍으면은 한 원본이 한 6기가 정도 나오지. 근데 그걸 이제 편집을 하면 이제 조금 그게 이제 1시간짜리가 한 2기가 정도로 줄지. 그지? 자, 회합주기 얘기를 합시다. 회합주기. 선생님도 몰랐어.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잘 조금씩 뒤처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지? 인코딩이란 것도 몰랐지 나는. 그지? 그냥 원본을 그대로 올리는 건 줄 알았더니만 인코딩을 해서 파일을 압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배웠지. 그지? 자, 회합주기. 말고, 야, 우리 회갑이라는 말 들어봤냐? 회갑? 60갑자라고 들어봤어? 회갑 또는 환갑이라고 하잖아? 네.
우리 왜 가불병정 무기용신 뭐 이렇게 그거 하잖아. 그 60갑자로 해서 이제 태어나서 60년이 지나면 그 한 번 그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태어난 그 뭐 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김인년에 태어났느냐, 뭐 병술년에 태어났느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김인년이 다시 한 번 되돌아오는데 60년이 걸리는 거야. 똑같은 김인년이 되는데. 그래서 돌아올 회자를 써서 이제 돌아올 회야 회. 합이 돌아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가 오늘 어떤 지구와 행성의 상대적 위치가 다시 한번 똑같은 상대적 위치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거지. 그치? 아까 얘기했지 뭐 충에서 충 혹은 뭐 동구에서 동구 서구에서 서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회합주기를 얘기할 때 그럼 일단 내행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이 회합주기라는 걸 S라고 표현합니다. S.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공전 속도가 달라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공전 속도 이용하는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지구의 예를 들어서 공전주기를 E라고 해볼게. 물론 1년인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행성의 공전 주기를 뭐 행성이 영어로 플래닛이니까 P라고 해보자 이거지. 이제 P. 이제?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봐. 금성이라고 치자. 금성. 여기 내행성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어. 자 오늘 지구하고 그지? 지구하고 이 행성의 상대적 위치가 이제 내합의 위치인 거잖아. 자 내일이 되는 거야. 내일. 자, 참고로 이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P만큼 걸리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E만큼 걸리면 360도 도는 거잖아? 그러면 이 행성이 하루 동안에 공전하는 각도는 얼마가 되지? 하루 동안 360도를 P1 동안 도는 거야. 그럼 이걸 P로 나누면 이게 행성이 하루 동안 공전하는 각도가 되겠지? 네. 그럼 예를 들어 얘가 하루 동안 여기까지 갔다고 치자고. 응? 하루 동안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지구, 이게 이제 행성이 하루 동안 공전한 각도라고 치자고. 그 다음에 지구가 하루 동안 공전하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360도를 365일에 걸쳐서 도는 거니까. 그지? 360도를 365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365일을 그냥 2라고 하자면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지구가 하루 동안 공전한 각도지. 근데 지구는 내행성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한 요만큼 왔다고 치자고. 하루 동안에. 맞지? 네. 그러면 요거는 P분의 360이 되는 거고 요거는 2분의 360이 되는 거니까 그걸 빼면 어떻게 돼? 요 각도 차이가 나지? 네. 맞아? 네. 그럼 매일매일 이 각도 차이만큼 어떻게 돼? 벌어지겠지? 네. 근데 그 각도 차이가 누적이 돼서, 그지? 얼마 동안? 회합주기라는 기간 동안 누적이 되면 그 각도 차이가 다시 얼마가 돼? 360도 되겠지? 맞지 않냐? 그러면 행성이 1일 동안 공전한 각도에서 지구가 하루 동안 공전한 각도를 뺀 그 차이가 회합주기 동안 계속 누적이 돼서, 그지?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다시 얼마가 돼? 360도가 될 거 아니야. 맞냐?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어떤 식이 하나 나오냐. S분의 1은 P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요게 내행성과 지구와의 회합주기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외행성은? 야,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외행성은 지구가 더 빠르니까 이걸 지구라고 생각하고 이걸 외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바꿔주면 되는 거지. 맞아? 네. 맞냐? 네. 그러면 이게 내행성의 회합주기를 구하는 식이라면 외행성의 회합주기는 그냥 반대야, 반대. 2분의 1 빼기 P분의 1 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내신에서는 이걸 날 수도 있어. 근데 모의고사에서 사실 이거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건 거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행성의
행성하고 외행성의 회합주기 실제 구해보잖아. 그 구해서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자, 여기를 1년이라고 하고요. 그지? 여기가 이제 시간이야, 시간. 어떤 시간? 회합주기, 회합주기. 세로주기, 회합주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가 지구야, 지구.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가 얼마야? 1? AU가 되겠지, 그지? AU라는 단위 써서 나타내면. 그래서, 뭐,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의 쭉 회합주기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니네가 뭘 외워두면 편하냐면, 수성의 경우에 그 회합주기가 1년이 안 돼. 얼마 정도 되면 약 4개월 정도 돼. 이거는 외워두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지구와 수성의 회합주기는 얼마 나온다고? 약 4개월 나와, 4개월. 알겠니? 그에 반해서 또 금성은 1년이 넘어가. 응? 금성. 그 다음에 뭐 화성 뭐 이렇게 되고. 이거 지금 정확하진 않은 거야. 그냥 대충 찍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래프 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니네 외행성의 경우에 봐. 지구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외행성의 경우에 회합주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짧아져서 어디에 가까워져? 1년에 가까워져. 회합주기가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1년에 가까워. 외행성의 경우에는 지구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뭐야? 회합주기가 짧아져서 1년에 가까워진다, 이거.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뭐 꼭 기억하라고? 수성의 회합주기 꼭 기억해두라고. 알겠니? 수성의 회합주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여러모로 도움이 무지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모로. 알겠어? 근데 이 회합주기를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걸로 물어보지 않는다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게 회합주기구나. 회합주기가 얼마니까 이 행성은 뭐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하게 내는 자료들이 나온단 말이야. 같이 나오는 게 보통 뭐냐면 밝기 변화하고 있지. 밝기 변화하고 그 다음에 행성들이 뜨고 지는 시간하고 그 자료를 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회합주기를 판단을 해서 얘네들의 상대적 위치는 어디고 이 행성은 뭐고 묻는 게 많이 나온다 이거야. 알겠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회합주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밝기 얘기 나오잖아. 그지? 밝기? 그지? 야, 참고로 밝기도 다르게 보이고 물론 이제 반사되는 행성을 우리가 보는 거긴 한데 걔네들 위치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게 보여. 그래서 내행성이 조금 복잡해. 외행성은 쉬워. 그냥 보통 밝기가 어디가 제일 밝으냐 이거 물어보거든. 외행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인 위치로 어디 있을 때? 충 부근일 때가 가장 밝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충 부근일 때가 가장 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내행성이 조금 달라. 내행성 이제 수성 금성 있잖아. 이 수성 금성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요 지금 그림 있잖아. 그림을 미리 이 그림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제 그림을 통째로 외워버리면 이제 저 그림을 갖고 요거 얘기할 건데 니네 일단 이 별이든 행성이든 밝기는 있잖아요. 등급을 갖고 나타내. 겉보기 등급이라고 나와 있잖아. 겉보기 등급이든 뭐 혹은 뭐 절대 등급이든 이 등급이 작을수록 뭐 한 거야? 밝은 거야. 알겠니? 반대로 등급 숫자가 클수록 뭐야? 어두운 거야. 좀 봐. 참고로 요 위에 거 있지. 야, 요렇게 지금 볼록 요거 있지, 요거. 요 밝기 변화가 요렇게 나타내는 그래프는 요게 금성의 그래프야, 금성. 금성이 밝으니까. 무조건 금성 그래프는 밝기 변화 그래프는 요렇게 나타나. 어느 문제에 이 그림이 금성에 대한 밝기를 물어보든 그래프 무조건 요 모양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야, 지금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있지. ABC라고 할게. 누가 제일 밝은 거야? AC가 밝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B가 제일 어두운 거지. 자, 봐. 금성의 경우에 어디가 제일 어두운 거 하니? 내합이야, 내합. 내합이 제일 이상하지? 내합이면 원래 제일 가까운 거잖아.
근데 제일 어두워. 그지? 알겠니? 그러면 어디가 제일 밝은 거냐면 최대 이각하고 내압 사이가 가장 밝아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는 그냥 요 두 지점이 최대 이각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요 가운데가 뭐라고? 내합이라고, 내합. 금성의 겉보기 밝기가 가장 어둡게 보일 때가 언제다? 내합이다, 이거 내합. 내합이 가장 어두워. 저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니네 기출문제나 이런 거 풀다 보면 이 그래프 종종 나오거든? 네.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제 요 두 개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야, 얘 있지, 얘. 일단 요 설명 듣고 그려. 얘 있지? 얘는 수성의 그래프야, 수성. 그럼 어떤 근거로 수성이라고 하는지 좀 이따 이제 들어보면 알게 될 건데. 그지? 그러면은 지금 봐라. 요 지점이 뭐야? 요 지점이 제일 어두운 거지. 요 지점이 제일 수성은 금성하고 반대다. 수성도 내행성이잖아. 얘는 내합이 제일 밝어. 알겠니? 내합이 제일 밝다. 반대로 외합이 뭐야? 제일 어둡다 이거지. 알겠지? 어둡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봐봐. 이게 왜 수성인 거 하니? 일단 얘가 외합이잖아. 그지? 여기가 외합이잖아? 그럼 니네 외합에서 외합이 될 때까지가 뭐였어? 회합? 주기지. 그러면 지금 얘는 봐봐. 지금 여기 A라고 표시한 요 구간이 뭐야? 이 행성의 회합 주기거든? 근데 회합 주기가 지금 몇 달이야? 3월 달에서 대략 7월 말이니까 약 4개월 정도거든? 회합 주기가 4개월 나오는 애는 수성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다? 수성인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내합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요 A가 이제 약 4개월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회합 주기다 이거죠. 회합 주기. 요게 회합. 그럼 이제 금성을 봐봐. 금성. 그지? 야, 그럼 요 두 군데가 최대 이각이라 그랬잖아. 그럼 니네 그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변하지? 내행성은? 예를 들어서 무슨 방향으로 변해? 반시계 방향 변하잖아. 동방 최대 이각 다음에 내합이고 서방 최대 이각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동방 최대 이각이고 요게 서방 최대 이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밝기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면 요 정도가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밝기 변화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회합 주기 알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봐봐. 이 그림에서 여기가 내합인데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내합이 한 번밖에 없지? 그 회합 주기가 1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지. 내합에서 그 다음 내합까지 나오려면 한참 먼 거니까, 그지? 1년이 넘어간다면. 이 1년 안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그지? 1년 넘어간다는 얘기 알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럼 요 녀석은 누굴까? 요 녀석. 요 누굴 것 같아? 그렇지. 느낌적인 느낌.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지? 느낌적인 느낌. 요 화성이야, 화성. 그지? 그지? 그러면 봐봐. 야, 지금 여기가 화성은 가장 밝은 거 아니냐? 화성은 어디가 가장 밝다고? 충. 자, 그럼 여기가 뭐야? 화성의 상대적인 위치가 뭐다? 충일 때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충일 때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지? 그럼 니네 여기 봐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기 봐. 잘 봐야 돼. 4월 중순 여기지. 4월 중순의 수성의 상대적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외합, 내합 사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외합, 내합 사이니까 서방 최대 이각 아닌가? 외합에서 내합 사이면? 반시계 방향이잖아. 반시계 방향이니까 외합 다음에 그러네. 동방 최대 이각이구나. 그지? 그렇지. 여기 내합이면 동방 서방이니까. 그지? 여기가 동방 최대 이각일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서방 최대 이각쯤 되겠다. 그지? 뭐 이렇게 추가로 또 적어 놓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회합 주기하고 관련해 이렇게 밝기 변화로 회합 주기를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지고도 회합 주기를 판단할 수 있어. 그지? 일단 요거 다 그렸냐? 그지? 대충이라도 그려 놓으십시오. 그지? 그려 놓으시고 요건 다 썼지? 요건 지워도 되겠지? 그죠? 잠깐만요. 잠깐 안 썼어요. 요것도 써 놓으시고
대충 모양만 그려놓으면 돼, 대충. 그지? 대충 모양만 그려놓으시면. 그냥 무슨 치어리더 공급하는 그런 걸 하면은 그거 얘기하지 마. 지금 저기 찍고 있잖아. 아, 나 진짜. 진짜. 물론 내가 이제 편집하긴 할 건데. 어? 아, 얘기해도 돼. 어차피 여기 잘라낼 거야.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은 돈을 얼마 정도 받나요? 돈이 잘 얼마일까요? 이게 치어리더들 수의 계약이야. 수의. 연 단위로 계약이라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니네 팀한테 네. 1년에 얼마를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다 해라 이거야. 네. 그지? 근데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는 다르겠죠. 또 농구 같은 경우 농구 한 시즌에 한 8천만 원 정도 줬어. 한 팀에. 한 팀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치어리더에도 월급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게임이 없을 때는 행사를 다니는 거야. 체육대회 이런 지방 축제 이런 데 행사를 다니면서 그 행사비를 받아서 이제 걔네들 월급을 주는 거야. 단장도 돈 많이 받아요. 단장은 이제 구단하고 따로 계약합니다. 따로. 그지? 그래서 아마 한 게임 하면 한 3, 40만 원? 한 게임에 3, 40만 원이니까 홈 경기만 한다. 4경기니까. 그 중에 홈 경기만 따지는 거야. 그지? 아, 그래요? 총 144경기 중에 공식적으로 응원하는 건 홈 경기만 응원을 하거든? 원정대도 나갈 때도 안 받아요. 그거는 그냥 걔네들이 구단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돈 받고 가는 게 아니야. 그지? 시장에 항상 롯데 조심하세요. 근데 잠실하고 홈 경기. 두 개지, 두 개. 잠실하고 홈 경기. 아, 잠실도 포함되는 거예요. 잠실도 아마 공식적으로 응원하니까 포함이 될걸? 그지? 내가 알기로는 그러거든? 보이더라, 조심사장.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기 애매하지. 딱 야구 시즌만 하는 거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4천만 원 가까이 벌걸? 1년에요? 그 시즌 동안에? 많이 버는 사람은 한 4천. 야구만 하는 게 아니죠. 농구도 하고. 아니, 그 야구 시즌에 4천 본다고. 아, 농구 시즌에 또 농구대로 벌겠지, 그지? 죄송합니다. 최민, 너 저기서 말 꺼내게 더 이상한 거야. 다 했냐? 다 썼니? 네. 지웁니다. 그거 저건 지워도 돼요. 이거? 아니, 저거요. 이거 지우는 건 의미가 없는데. 그냥 다 지우세요. 아, 현민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죠. 빨리 써라. 네. 벌써 47분이네. 빨리 하고, 오늘 저 뜨거워지는 시간만 얘기할게. 그래?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뜨거워지는 시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뜨거워지는 시간. 또 이 뜨거워지는 시간하고 회합주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앞에 나온 상대적 위치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 그지? 네. 자, 여기 지금 뜨거워지는 시각 이렇게 대놨잖아. 그지? 정확하게 뜨거워지는 시각은 아니고, 이게 여기 지금 일출은 태양이 뜨는 시간 요렇게 나와 있지, 지금. 그지? 요렇게 지금 태양이 뜨는 시간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이 지는 시간이 지금 요렇게, 그지? 뭐, 하여튼 뭐,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네. 그럼 니네 요 사이 요거 있지, 요거. 네. 요거 밤이야, 낮이야? 밤. 밤이야, 밤. 알겠지? 근데 지금 나머지 이제 요 수성이니 화성이니 목성 나온 요 그래프는 얘네들이 뜨거워지는 시간은 아니고, 무슨 시간? 뜨는 시간이야, 뜨는 시간. 뜨는 시간. 뜨는 시간이야. 근데 이제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없어. 이게 화성이라고 안 알려주는 거야. 목성이라고 안 알려주고, 뭘 구분하게 하냐면, A, B, C를 주겠지? 내행성인지 외행성인지 구분하게 하는데,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 봐봐. 화성하고 목성은 뜨는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알겠니? 외행성은 1년 동안 뜨는 시간이 어떻다? 계속 빨라집니다. 알겠니? 그거 꼭 기억해라. 외행성은 뜨는 시간이 계속 빨라져. 뜨는 시각이 계속 빨라진다. 그걸 통해서 이게 외행성이구나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를 외워버리면 편해. 근데 내가 못 외웠다 그러면 그래프만 볼 줄 알면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아, 뜨는 시간이 아니구나, 참. 미안하다. 지는 시간이다, 지는 시간. 지는 시간 요거.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 어차피 이거는. 뜨는 시간, 지는 시간 둘 다 빨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뜨는 시간이 아니고 지는 시각을 나타낸 거거든? 그지? 왜 그러냐면 이게 뜨는 시간이면 요 지점은 태양이 질 때 얘가 뜬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 그럼 요 지금 2월 요 지점 있지, 요 지점? 여기는 지금 뭐야? 태양하고 수성이 같이 진다는 거잖아. 그럼 같이 떠서 같이 진다는 의미거든? 그러면 뭐야? 이거 합의 위치에 있다는 거야, 수성이. 그럼 그게 내합이냐? 외합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그 전을 보잔 말이야. 그럼 지금 한 1월 중순에서 말경에 보면은 수성은 한 19시쯤 지는 거다? 근데 태양은 얼마쯤 지는 거야? 한 18시쯤 지는 거야. 누가 늦게 지는 거야? 수성이 늦게 진다는 얘기는 태양보다 서쪽에 있다는 의미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에서 요 수성 그래프가 올라가 있잖아? 그럼 요거는 태양보다 서쪽에 있다는 의미라고. 근데 지금 서쪽에 가장 멀리 있는 상황인 거지, 여기가. 몸방위가 서방 최대이각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알겠어? 서방 최대이각이야. 그러면 여기가 내합하고 외합 중에 뭐가 돼야 돼? 아, 미안해다. 태양보다 이게 늦게 지는 거니까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거다. 맞아. 그러면 여기가 동방 최대이각이거든? 그럼 니네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순서 생각해봐. 동방 최대이각 다음에 내합이야, 외합이야? 내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 지점이 뭐다? 내합이란 얘기야. 맞지?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 있을 땐 태양보다 서쪽이니까 뭐야? 서방 최대, 여기가 이제 서방 최대이각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서방 최대, 여기 외합이겠지, 외합. 맞아? 그러면 여기 다시 여기는 뭐가 돼? 여기 다시 내합이지. 맞니? 그러면 니네 내합에서 내합까지가 뭐야? 회합 중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대략 2월 한 초순에서 6월 초순까지니까 대략 얼마 나오니? 약 4개월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수성이라고 안 써 있어도 회합 주기가 4개월 정도네? 누구밖에 없다? 수성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봐봐. 요거는 지금 뭐냐? 요거. 야, 여기. 요 목성이 여기. 태양이 뜰 때 목성은 진단 얘기거든? 그럼 목성은 태양의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지? 충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 충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맞네? 좀 이해됐어? 충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이게 태양보다 늦게 뜨는 건지 일찍 뜨는 건지 같이 뜨고 같이 지는 건지 아니면 태양이 질 때 얘가 뜨는 건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죠?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이거 안 알려준다고. 화성, 목성 안 알려준다고. 그냥 A, B로 나온 다음에 이게 외행성인지 내행성인지 일단 구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요 지점 D라고 치면 D의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니네가 이걸 딱 그래프를 보고 아 태양이 뜨는데 얘는 지는 거구나. 이게 지는 시각인 그래프인지는 알려준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뜨는 시간 그래프다 그러면 뭐야? 합이 되는 거지 얘는. 태양하고 같이 뜬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지는 시각을 가지고도 회합 주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회합 주기를 가지고 얘가 수성이구나, 내행성이구나, 외행성이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행성은 다 똑같아요. 응? 행성은 다 똑같아요. 행성이 똑같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저 그래프에서 나오는 행성은 종류가 다 똑같아요. 아 이게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수성밖에 없어. 회합 주기가 4개월 나오는 건 수성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수성, 화성, 금성, 목성. 아니 그러진 않지. 금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수성은 무조건 이거지. 네네. 회합 주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성은 4개월인 걸 외워두면 무지하게 편하다니까. 그럼 그래프 중에 하나가 해결되잖아. 금성은 어떻게 생겼어? 금성은 여기 안 나와있지만 일단 회합 주기 1년이 넘어가잖아. 그지? 한 번. 회합 주기 한 번, 그러니까 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 그지? 한 번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근데 금성도 보면 안단 말이야. 그지? 비슷한 원리로 가는 거야, 비슷한 원리로.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태양보다 동쪽에 있겠구나? 이 태양보다 서쪽에 있겠구나?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된단 말이지. 동일하다. 그지? 그래서 회합주기는 그 회합주기 구하는 공식도 있다만 뭐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물론 나올 수 있어. 내신에서는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공식은 알아두되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들 많이 변형을 해서 내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대부분 회합 주기를 이렇게 그래프랑 같이 묶어서 상대적인 위치하고 같이 문제를 물어보게 되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는 케플러 법칙하고 우주관하고 그 다음에 외계행성 탐사 요거 얘기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케플러